227번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대.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고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하래. 그러니까 첫 번째 알파하고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야. 일단은 근계수 써놓고 더한 거는 3이고 그 다음 곱한 거는 7이고 이거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식 만들란 이야기야. 근데 지금 새로 만들 식의 두 근은 얘라고, 그리고 2차 함계수가 1이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방식 만드는 틀은 2차 항 그리고 1차 항 그리고 상수항을 챙겨주지. 그때 요 근계수 쓰면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합이고 a분의 c가 곱이니까 1차항 앞에는 마이너스, 그 다음 상수항 앞에는 플러스,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첫 번째 가로에는 합 들어가고 두 번째 가로에는 곱 들어가지.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 챙겨서 넣고, 그 다음 마지막에 2차 함계수 갖다 곱해주면 된다고, 식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찾아놓은 얘네는 요 놈의 근인 거고, 이거 말고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이거를 두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합자리에 들어갈 얘기가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하고 얘네 더해진 게 들어가야지. 그 다음 여기 곱자리에 들어갈 거는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하고 곱해진 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얘네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2니까 3이라 그랬네. 그럼 얘가 1 나오겠지. 그 다음 곱한 거는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인 거니까 곱한 거 7이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로 묶고 알파 더하기 베타였을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하면 5 나오겠지.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 해놓고 2차 함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1 갖다 곱해주면 식 이대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답은 이렇게 쓰는 거고, 지금 기출문제 풀면서 교재 풀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2차 방정식 구하라고 했다고. 중학생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왔었지. 그럼 방정식은 는 0으로 끝나야 돼. 여기까지만 쓰면 감점이야. 그 다음 밑에 28번에 자, 2차 방식 요놈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대.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4고 두 근의 곱은 6이고, 자, 그 다음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이래. 이때 실수 A, B 찾아라 했네. 식을 만들어도 좋고 그냥 바로 근계수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앞에서 식 만드는 거 했으니까 그거 써볼게. 자,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이야기는 끝났다고. 지금 찾을 애는 두 근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차 함계수가 6인 2차 방정식을 찾을 거야. 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가로에 합 그리고 가로는 여기 곱 이렇게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6 곱해 줄 거라고. 자, 그럼 여기 합자리에 들어갈 거는 두 근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 곱자리에 들어갈 거는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그럼 얘는 알파 베타분의 1이겠지. 자, 합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 찾아놨으니까 6분의 4 나올 거고, 뭐 약분하면 3분의 2. 그 다음 여기는 베타 곱한 게 6이었으니까 얘는 6분의 1인 거네. 자, 그러면 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x 그리고 플러스 6분의 1은 0. 여기에 6 곱해주는 거라고. 그럼 6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네. 그럼 A값 B값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식을 찾아서 개수를 찾은 거고, 식을 안 찾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여기서 바로 근계수 쓰는 거야. 요놈의 두 근의 합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마찬가지 통분하고 얘네들 갖다 집어넣는 거고, 근계수 써주면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정리하면 6분의 a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6분의 a다 하고 식 정리하면 a값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근의 곱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해주면 근계수 쓰면 6분의 b 하고 나오겠지. 그래도 마찬가지 얘는 식 정리해야 되는 거고 양변에 6 곱해서 b 찾는 거라고. 자, 만약에 요거를 식을 찾았는데 여기 마지막 상수항이 1이 아니라 만약에 4였다고 하자. 그러면 답을 이렇게 써야 될까? 아니면 약분해서 3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라고 써야 될까? 지금 개수들이 전부 다 짝수기 때문에 2로 나눠지지. 나눠서 약분하고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처음 거대로 쓸 거냐, 뭐가 맞는 것 같아? 약분해 마라. 약분하면 안 돼. 이거 2차원 계수는 3이지. 근데 문제에서 말한 건 2차원 계수는 6이었다고. 이거 맞춰서 써야 돼. 내 맘대로 약분하는 게 아니라고. 저 옆에 30번 해봐. 문자가 좀 많아진 것 뿐이야. 뭐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이렇게 힌트를 2개를 줬어. 두 번째 식에서 마찬가지 힌트를 2개 줬어. 여기서 힌트라고 하는 거는 근계수 쓴 거야.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이랑. 그 다음 세 번째 준 식이 문제지. 이때 여기부터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요거다. 여기에서 m하고 n을 찾을 건데 그게 지금 개수들이잖아. 1차항 개수랑 상수항. 그러니까 결국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곱 알파 베타, 이거 찾아보란 이야기야. 그거 찾으라고 준 힌트가 얘네들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다 찾아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줄이려면 내가 필요한 건 이거란 말이야. A, B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4개의 식을 정리를 했을 때 A, B가 남아있는 모양이 아니라 알파, 베타가 남아있는 모양이면 좀 더 편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식에서 준 얘네들을 갖고 연립을 해서 식을 만든다. 그러면은 둘이 겹치는 문자가 알파란 말이야. 그럼 알파 자리에다가 갖다 대입을 하겠지.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식을 알파는 하고 정리하면 a-2인 거니까 두 번째 식의 알파 자리에 a-2는 b 하고 정리가 된다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a, b에 대한 식을 두 개를 뽑으면 그 a 값, b 값을 다시 대입해서 알파, 베타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안 거치려고 a, b에 대한 식이 아니라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 그러면은 a랑 b가 사라지는 쪽으로 연립을 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둘째 줄에 첫 번째 이렇게 식 두 마리를 연립을 할 거야. 그러니까 a 자리에 이걸 갖다 대입하겠다 이런 이야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베타는 2 플러스 알파 그리고 플러스 4. 그러면 a, b는 없고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이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베타를 이쪽으로 넘기고 상수항은 전부 다 반대쪽으로 넘겨줄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얘네 둘이 더하면 6인데 반대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 됐겠지. 그 다음 여기 첫째 줄에 두 번째, 그 다음 둘째 줄에 두 번째. 얘네 둘은 b가 공통인 문자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베타는 7 곱하기 b 자리에 2 알파 들어가주면 얘가 14 알파니까 마이너스 아니 이거 오른쪽으로 일단 이항하고 아니다 그냥 바로 약분해도 되겠다. 베타는 마이너스 7 알파겠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대입해 준다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7 알파 얘가 마이너스 8. 여기는 8 알파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 갖다 대입해 주면 베타는 7 나왔겠지. 자, 알파 베타 둘 다 찾았어.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 m하고 n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m 나오겠지. 근기수 쓰면 알파 베타는 n 나올 거고, 그럼 둘이 갖다 더한 거는 6이고 둘이 갖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7이네. 됐어? 그 다음 넘기시고 자, 32번에 2차식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래. 자, 예를 들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이랑 x 플러스 2는 0 하고 x를 우리는 3하고 마이너스 2다 하고 찾지, 그날. 맞아? 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요 인수분해는 보통 우리가 유리수 범위 내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수 나오는 것까지는 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루트 뜰 때까지는 안 하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거를 더 인수분해를 해서 무리수까지 허용을 한다면 여기에 3이라고 써져 있는 애는 루트 3의 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합차 써주면, 아니 합차가 여기서 안 되구나. 차수가 더 늘어나야 합차가 되겠지. 차수. 요거는 얘는 여기서 끝이고, 만약에 식이 x제곱에 마이너스 3, x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2차식이었다고 한다면, 자, 얘가 x 마이너스 루트 3이랑 x 플러스 루트 3까지 인수분해가 되겠지. 맞아? 자, 이거는 그래도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한 거야. 자, 그러면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지금 안 돼 있는 여기 요 놈까지도 인수분해를 하라는 이야기니까 생각해봐. 이거 바꿔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되는 수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잖아. 뭐 있어? 그러니까 얼마야? 2i랑 마이너스 2i.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2i, x 마이너스 2i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니까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세요는 여기가 끝이야. 복수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세요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 유리수 범위에서 하라고 하면 아까 봤던 요 정도. 그러니까 분수 나오는 거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유리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해보래. 자, 그러면 방금 봤던 뿔마 2i 같은 애들은 그래도 계산해서 찾기가 편한데, 자, 그러면 요 식에 적합한 x값, 그러니까
0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성립하게 만드는 x값을 찾아와야 되고, 그게 지금 허수란 이야기겠지. 실수 내에서는, 내가 아는 선상에서는 지금 요 숫자 뜯어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리고 지금 보기 봤을 때 이런 애들이 후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찾아? 우리가 숫자 가지고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인수분해 공식들 가지고는 이런 값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방금 본 것처럼 이거는 0이라고 하고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근을 찾겠다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x-3이랑 x+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2차 방정식이. 자, 그러면 x값은 얼마? 3하고 마이너스 4인 거지. 맞지? 그래서 근을 알면 그거를 토대로 인수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 찾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요놈이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근 찾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 근의 공식 써야지. 그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얼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루트 2i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랑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왔어. 자, 그러면은 인수 하나는 x 빼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 그리고 인수 하나는 x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 인수로 만들 때는 얘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자, 근데 보고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식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소가로 풀어라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i 하나랑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 하나랑 이렇게 인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하면 결국은 근 찾으란 이야기라고. 밑에 33번 해봐. 근의 공식 써주면 1 뿔마 3i 나오지.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9니까. 그러면 요거는 x 빼기 1 마이너스 3i 인수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밑에 거는 x 빼기 1 플러스 3i 이렇게 될 거고. 됐지? 그 다음 밑에 34번에 자 2차 방식 요놈의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유리수 AB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네. 2차 한계수 2고 1차 한계수 A고 상수항 B인데 AB가 유리수라고. 마찬가지 2차 한계수 2라고 준 얘기도 유리수. 그러니까 모든 계수가 유리수다. 그러면 무슨 근을 갖는다? 켤레근을 갖는다. 그럼 다른 근이 얼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근을 다 알려준 상태라고. 자, 두 근 다 알아. 이제 A, B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 근계수 써야지.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한 거는 얼마?
근계수 두근의 하 마이너스 2분의 a지. 여기 계산하면 4 나오고 그럼 a는 마이너스 8 나올 거고, 그 다음 두근고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곱하면 근계수 얼마? 2분의 b겠지. 여기 계산은 얼마? 4 마이너스 3이니까 1 나오고, 그래서 b는 2 나왔겠지. 여기서 계수들이 유리수 조건을 줬으니까 켤레근을 찾았다고. 자, 오른쪽에 35번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 한근이 b 마이너스 i, 그때 실수 a, b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지. 2차 항계수 1이고 1차 4고 그 다음 상수항 a인데, 그래서 a 실수라고 해줬으니까 마찬가지 전부 다 계수가 실수다. 그러면 켤레근을 갖는다. 그럼 다른 액은 얼마다? b 플러스 i다. 마찬가지 두근의 합곱 써주면 계수 나올 거고. 자, 이게 일반적인 문제집의 틀이야. 결국은 요 복소수 범위 내,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 내에서 실계수 갖고 있어. 그래서 켤레근이 얼마? 이걸 묻기 위해서 그 전에 조건이 좀 더 좁아진 무리수 조건을 묻는 거라고. 유리수 계수를 가질 때를 물어. 그러면 너네 시험지에서도 이걸 똑같이 유리수 1대 한 번, 실수 1대 한 번 두 개를 주겠냐고.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뭔 소리네? 뭐 물어보는 거네? 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 밑에 36번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 다음 한 허근은 허수 부분이 2라 그랬어. 그때 양의 실수 p값하고 물어봤네. 그러면 기회수가 2차항 1이고 그 다음 1차항 마이너스 p고 상수항 p 플러스 19인데 p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실계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켤레근이 나와야 된다고. 자, 첫 번째 요거의 허수 부분이 2다. 그러면 근을 a 플러스 2i라고 쓸 수 있겠지. 실수 부분은 모르니까. 근데 얘가 켤레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다른 애기는 a 마이너스 2i라고 설정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두 근 다 설정했어. 여기서 뭐 쓴다고? 근계수 써준다고.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2a. 그 다음 근계수 쓰면 얼마? p. 그래서 ap에 대한 시간이 나왔고, 그 다음 둘이 곱하면 얼마? a제곱에 플러스 4. 그 다음 근계수 써주면 p 플러스 19겠지. 맞지? 그래서 얘랑 둘이 연립할 건데 여기 2차항 들어있네. 그러면 여기 p 자리에 2a 갖다 넣어버리고 a에 대한 식 갖다 풀어줘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a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a 소거하고 p값 찾아도 상관없고. 그 다음 61조 자, 38번에 자, 어느 가게에서 5,000원짜리 샌드위치가 매일 50개씩 판매가 된대. 그러면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한 개 가격 5,000원에다가 곱하기 매일 팔고 있는 50개. 이거는 한 개 가격, 이거는 오늘 하루에 판 개수. 그래서 곱하는 가격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야. 맞지? 자, 그랬을 때 샌드위치 한 개의 가격을 100원씩 내릴 때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100원만 내린 거랑 100원씩 내리는 거랑 이야기가 다르지. 그때 판매량이 5개씩 증가한대. 자, 그러면 원래 가격이 5,000원이었던 거에서 100원씩 내릴 거니까 빼기 할 거고, 100원, 200원, 300원.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몇 개 내려갈 거냐의 개수가 필요하겠지. 그 다음 이건 이제 한 개 가격이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 원래 50개씩 판매가 됐는데 지금 이만큼 가격 할인해 준 만큼 판매량이 늘고 있지. 그러니까 더하기 5x겠지. 이 100원의 씩이나 5개의 씩이나 지금 같은 걸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바뀌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총 금액이야. 그랬을 때 샌드위치를 하루 동안 판매한 전체 금액이 322 빵빵빵, 요거 이 계산값이 나와야 된대. 그때 한 개 가격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x 찾아서 요놈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에 지금 샌드위치라고 했으니까 5,000원이네 1,000원 단위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계산하는 거 보면 만 단위 나오는 것도 있고 막 100만 원 뜨는 것도 있고 막 한단 말이야. 숫자 커지면 방정식이잖아. 그냥 약분하고 들어가면 되지.
이거 공통 얼마? 100으로 묶고 50 마이너스 x. 그 다음 뒤에 공통 얼마? 5로 묶고 10 플러스 x. 얘가 3 공두개 땄고 그 다음 5로 나눠버리면 6, 4, 4 나오겠네. 맞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644. 요놈 풀어주는 게 아까 숫자 큰 거보다 훨 낫겠지. 됐어? 그 다음 맞아. 중학교 2학년 때 방정식 활용 파트 들어가면은 그거 나오잖아.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오고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기억나? 이 문제에서도 이익 물어볼 때가 있어. 물론 모든 문제에 식을 다 그렇게 쓰는 건 아닌데 이익 계산 어떻게 해? 지금 써놓은 요게 판매가야. 그러니까 팔아서 나한테 들어온 돈, 하루 매출. 거기에서 뭘 빼야 돼? 그렇지? 중학교 때는 원가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원가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문제만 다를 건데 투자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샌드위치 판다고 했을 때 식빵이랑 재료랑 막 사가지고 와서 만들어 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재료비 이게 투자한 돈이고 그거 팔아서 나한테 들어온 돈 거기에서 재료값을 갖다 빼야 나한테 이제 이익이 나오겠지. 대부분 이제 그래. 아무튼 문제가 뭘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 밑에 39번에 자 2차 방정식 요놈이 중근을 갖는데 그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의 근을 판별하시오 했으니까 결국은 쓰라고 하는 게 판별식이었겠지. 자 첫 번째 식의 판별식 뭐야?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가로에 a 플러스 b. 중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인 거겠지. 맞지? 자 식 정리하자.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자 여기 얘랑 얘랑 없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2a 남겠지. 그럼 이건 뭐 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건 뭐 되냐고.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겠지. 그 다음 얘 갖다 이항하면 얘가 4b. 여기서 또 뭘 더 할지 말지는 나도 몰라. 그냥 일단 여기서 요 식 써보고 하는 거지. 자, 얘 근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게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 뭐 0 나오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지. 자 모르겠는데 a-1의 제곱이 고스란히 앞에 있네. 똑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 대신에 4b 하고 집어넣으면 4b에 마이너스 4b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됐겠지. 가로 풀어주면. 그러면 얘가 2차항이니까 마이너스 4로 묶고 b 제곱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됐겠네. 전부 다 마이너스 4로 묶었어. 등식이 아니니까 얘는 나눌 수도 없어. 이거 약분하면 안 돼. 등호가 없다고 얘는. 자 그랬을 때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응? 양수냐고 음수냐고. 왜? 이게 너네 그 공수투에서 나오는 식 모양 중에 하나인데 기억해놔. 자, 요 2차 식을 완전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b에 대한 2차 식이라고 생각하고 1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완전 만들려면 필요한 게 얼마야? 상수가? 마이너스 1의 절반의 제곱이면 4분의 1이겠지.
마이너스 1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제곱하면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을 얘한테 주고 4분의 3이 남았다고. 그럼 여기까지가 b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야. 자, b가 실수라고 했을 때 요걸 제곱하게 돼.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0 이상이 돼. 거기에다 4분의 3을 더해놨대. 그러면 적어도 0은 안 나올 거고 그거보다 크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양수야. 무조건. 내가 b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양수라고. 거기에 마이너스 4를 갖다 곱했으니까 얘는 음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은 판별식이 음수 나왔어.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옆에 40번 해봐. 다 구했어? 얼마 나와? 마삼 또 우서가 얼마? 또 일단 답은 마이너스 3이 아니야. 자, 첫 번째 두분 합곱은 찾아놨고, 자, 그 합하고 곱합을 찾아놓은 요 상태에서 얘네들 가지고 루트 알파나 루트 베타 값을 찾을 순 없지. 그래서 제곱 줬으니까 전개를 할 건데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그리고 둘이 곱한 거의 2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은 당연히 이게 되게끔 줬으니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더해서 음수네, 곱해서 양수고, 그 이야기는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마이너스 음수라고.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안에가 음수라고.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그러니까 그냥 둘이 곱하면 상관이 없는데 둘이 갖다 곱해서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 값을 쓸 수 없으니까 루트 한 지붕 안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음수랑 음수랑 곱해졌으니까 앞에 부호가 바뀌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써져 있는 식이 정리하면 이거란 이야기야. 플러스가 아니라. 그래서 더한 거는 마이너스 7이고 곱한 거는 4 하고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됐겠지. 되고 있어? 그 식 모양 봤을 때 절대 그걸 물어보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묻는 내용이 이거라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A가 음수고 B가 음수다.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라서.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시험 범위 안에 복소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근계수 쓰면서 한 번은 쳐다보라고. 둘 다 그러니까 음수인 상황인 건지 아닌 건지. 보통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주거나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주거나 해서 이런 게 안 만들어지게끔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험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확인하라고. 됐지? 그 다음 밑에 41번에 자, 실수 AB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요놈의 한근이 1 플러스 2i 까지만 나오면 아니네, 여기 앞에서 이야기해줬네. 실수 AB라고 이야기해줬으니까 켤레근을 갖는다고. 그럼 다른 애기는 1 마이너스 2i. 만약에 계수에 실수 조건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줬다. 그럼 뭐 한다고? 대입한다고. 실수 조건 없는데 켤레근 찾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럼 두근 설정 다 했어. 여기서 AB 값 물어봤으니까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두근 합 근계수 얼마? 마이너스 a겠지. 그 다음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두근 곱 근계수 얼마? b겠지. 그래서 얘네 정리하고 계산하면 AB 값 나올 거고. 그 다음 2번은 아예 다른 식이야. 거기서 AB 값 찾은 다음에 식 새로 만들고 요놈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그거 구하려면 합이랑 곱이랑 찾아와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마찬가지 여기 근계수에서 찾아갖고 오는 거고. 됐어? 외우고 있지? 세제곱